당신은 평범한 여성과 잊을 수 없는 여성을 가르는 비밀이 무엇인지 알고 싶나요? 그것은 비싼 화장품이나 미용 시술에 있지 않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걷는 방식에 있습니다. 거울을 바라보는 눈빛, 자신의 평화를 지키는 태도,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기를 거부하는 모습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기 위해 매일 조용히 내리는 선택들 속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만약 시간이 흐르며 자신을 잃어버렸다고 느꼈다면 이 영상은 단순한 영상이 아니라 당신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오늘 평범한 여성을 잊을 수 없는 존재로 바꾸는 9가지 태도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성이 잠을 잘 자지 못하면 병드는 것은 몸뿐만이 아닙니다. 영혼이 자신의 빛을 스스로 꺼버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 하루 이틀 잠을 설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조용한 만성피로, 눈을 뜨는 것조차 전쟁 같고 거울 속 얼굴이 더 이상 나같지 않은 그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알아야 합니다. 수면은 시간 낭비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세포 재건입니다. 감정의 청소입니다. 당신이 깊이 잠들었을 때 뇌는 정신의 독소를 제거하고 기억을 재정리하며 기분을 재조정하는 메커니즘을 작동시킵니다. 몸은 조용히 재생됩니다. 면역체계는 강화되고 피부의 콜라겐이 복원됩니다. 마법처럼 보이지만 이는 당신 편에서 작동하는 신성한 생물학일 뿐입니다. 당신이 허락하기만 한다면요. 하지만 수면이 얕거나 방해받거나 무시될 때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지배하게 됩니다. 콜라겐을 파괴하고 노화를 가속화하며 균형 있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흐트러뜨립니다. 그러다 보면 별것 아닌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기억이 흐려지고 기분이 들쑥날쑥해집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그게 당신 탓인 줄로만 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단지 당신의 몸이 간절히 휴식을 요구하고 있을 뿐인데 말이죠. 이 상황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뇌에게 속도를 늦추는 법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자기 전에 단순한 의식 하나가 이제 나를 돌볼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스크린을 끄고 방을 어둡고 조용한 성소처럼 만드세요. 깊게 숨을 쉬고 감사의 문장을 적고 따뜻한 물로 샤워하세요. 이걸 며칠만 반복하면 몸은 배우고 마음은 반응하고 영혼은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잠들기 어렵다면 기억하세요. 폐경은 고통의 형벌이 아닙니다. 다양한 치료법이 있고 당신의 웰빙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의사들도 있습니다. 모든 걸 혼자 참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쉴 자격이 있습니다. 좋은 잠은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본입니다. 권리입니다. 당신 안에서 곧 태어날 새로운 버전의 첫 번째 벽돌입니다. 이제 깊게 숨 쉬고 미소를 지어보세요. 지금 바로요. 설령 이 순간 당신 혼자일지라도 눈가까지 함께 웃는 진짜 미소를요. 왜냐고요? 이 작은 행동 하나만으로도 당신의 내부 화학이 변화하기 시작하니까요. 뇌는 엔도르핀, 옥시토신, 평온함을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지금 변화의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당신은 거울에 갇혀 살기 위해 태어난 존재도 체중계의 인질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수년 동안 스스로를 비난하고 자책하며 자신의 몸을 향해 분노하지 않았나요? 즐거움이 아닌 벌처럼 몸을 움직이지 않았나요? 어제 먹은 음식을 생각하며 러닝머신 위를 걸었고 운동 중엔 좌절감을 땀으로 흘려내며 고쳐야만 사랑받고 주목받고 존중받을 수 있다고 믿지 않았나요? 이제 그 악순환을 끊을 시간입니다. 당신의 몸은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집입니다. 움직임은 벌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움직임은 생명입니다. 새벽 6시에 헬스장을 가거나 지치는 훈련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람을 얼굴에 느끼며 밖을 걷는 것, 좋아하는 음악에 맞춰 거실에서 춤추는 것, 계단을 오르며 난 할 수 있어 라고 느끼는 것, 몸을 움직이며 나는 살아있어 라고 외치는 것, 그런 움직임을 말하는 겁니다. 즐거움으로 움직일 때 단지 칼로리를 소모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삶으로 되돌아가는 신경 전달 물질을 깨우는 것입니다. 도파민은 열정을 되살리고 세로토닌은 감정을 안정시키며 엔도르핀은 감정의 고통을 덜어줍니다. 이 행복의 칵테일은 보충제가 아니라 단순히 몸을 일으켜 움직이는 행위에서 옵니다. 그리고 맞아요. 근력 운동은 여성의 몸에 있어 금과도 같습니다. 특히 40세 이후에요.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뼈를 보호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하며
생명 에너지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신체적으로 강해졌다고 느끼면 정서적으로도 강하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자동적으로요. 그것은 마법입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말했던 틀에 자신을 억지로 맞추려 하지 마세요. 당신의 몸은 존중받고 움직이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몸을 사는 것에 자부심을 느낄 자격이 있습니다. 만약 이 말 중 어느 하나라도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만약 이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이야기가 느껴졌다면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단순한 행동이 이 메시지를 더 많은 여성들에게 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당신처럼 죄책감에서 벗어나 기쁨으로 다시 움직이기를 배워야 할 여성들에게요. 당신은 몇 번이나 다이어트를 시도했나요? 몇 번이나 이번엔 다를 거라며 다짐했지만 결국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좌절하고 지치고 죄책감을 느꼈나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진실은, 문제는 결코 의지 부족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먹는 것을 스스로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배웠지, 스스로를 영양 공급하기 위한 수단으로 배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결핍을 원하지 않습니다. 영양을 원합니다. 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고 진짜 살아있는 에너지를 원합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과식해서 살이 찌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식으로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를 채우지만 영양을 주지 않는 칼로리, 초가공식품, 알록달록한 포장 속 수많은 약속들. 하지만 진실은 비어있는 음식들. 몸은 그것을 압니다. 피부는 칙칙해지고, 기분은 들쑥날쑥하고, 정신은 혼란스럽고, 장은 막히고, 머리카락은 빠지며, 밤에는 불안이 당신을 무너뜨립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 적은 음식이 아니라 진짜 음식입니다. 당신의 세포 안에 있는 지혜의 소리에 다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당신의 할머니가 음식이라 불렀을 것들을 먹어야 합니다. 과일, 채소, 곡물, 달걀, 씨앗들, 좋은 지방, 질 좋은 단백질. 그리고 그래요. 50세 이후에는 단백질이 신성한 영양소입니다. 근육을 지탱하고 뼈를 보호하며 혈당을 안정시키고 포만감을 주며 당신의 힘을 되돌려줍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당신의 몸은 스스로를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리고 설탕은요. 설탕은 당신 안을 훔쳐가는 도둑입니다. 순간적인 쾌락을 주고 당신의 안을 무너뜨립니다. 피부의 콜라겐을 파괴하고 호르몬을 혼란스럽게 만들며 염증을 키우고 죄책감을 부추기고 의존을 만들어냅니다. 더 무서운 건 당신이 얼마나 섭취하고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소스, 빵, 요거트, 건강 간식이라는 바 안에도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르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걸 뒤집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한 걸음이면 됩니다. 탄산음료 대신 레몬물, 과자 대신 과일과 견과류, 흰빵 대신 진짜 통곡물빵. 변화하는 의도를 담은 단순한 선택을 반복하는 데에서 옵니다. 그리고 하나 제안을 하고 싶어요. 도전해보세요. 일주일만 설탕을 끊어보는 거예요. 단 음료, 즉석 주스 성분표에 오세로 끝나는 첨가물 포함한 제품들 전부 없이 단 2주일만. 그리고 지켜보세요. 당신의 에너지, 피부, 기분, 그리고 그 뒤엔 댓글로 당신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놀라게 될 거예요. 당신의 몸은 이 사랑의 제스처를 오랫동안 기다려왔으니까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어도 깊은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조용한 외로움은 건강검진에서는 발견되지 않지만 몸을 병들게 하고 영혼의 빛을 꺼뜨리며 내면을 늙게 만듭니다. 인간은 연결 속에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여성의 뇌는 특히 진정한 유대 속에서 활짝 피어납니다. 판단 없이 들어주고 품어주며 영향을 주는 그런 관계들 말이죠. 하지만 우리 나이의 많은 여성들은 의무감으로 유지되는 표면적인 관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건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지치게 하고 서서히 당신을 무너뜨립니다. 진실된 관계는 꽃에게 햇살 같은 존재입니다. 생기를 되찾아주고 눈빛을 반짝이게 하며 오래된 상처를 치유합니다. 반대로 상처 주고 요구하고 통제하거나 당신의 존재를 무시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내면을 늙게 만듭니다. 코르티솔을 증가시키고 염증을 높이며 불면증을 유발하죠. 그러면서도 왜 이렇게 피곤한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사실 그 피로는 몸에서 오는 게 아니라
잘못된 연결에서 오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감정의 부스러기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을 진정으로 보는, 당신이 해주는 것이 아닌 당신 그 자체를 축하해주는 관계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유대를 가꾸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독이 되지만 익숙한 관계에서 벗어나는 용기, 시간과 애정, 진심을 정말 중요한 관계에 투자하는 용기,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 나는 더 나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 그리고 지금 이 말을 들으며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깊게 숨 쉬세요. 어쩌면 그 사람이 당신 삶에서 차지하는 공간을 바꿔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죄책감 없이 거리를 두고 경계를 세울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평화를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당신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지만 바쁜 삶 속에서 멀어진 누군가가 그리워졌다면 메시지를 보내세요. 전화를 하세요. 커피 약속을 잡아보세요. 시간은 흘러가고 때로는 진짜 연결을 다시 피워내기 위해 필요한 건 단 한 걸음의 용기일 뿐입니다. 이제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영혼을 영향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당신을 가볍게 웃게 만드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함께 나누어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감정적 유대를 이름 지을 때 그 관계는 더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을 되찾게 해주는 관계들로 둘러싸여 있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몸을 돌보는 법은 배웠습니다. 이를 닦고 건강검진을 받고 통증이 있으면 약을 먹는 법도요. 하지만 마음을 그만큼 정성껏 돌보는 법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끊임없는 슬픔은 정상이라는 말을 들은 적 없고 만성적인 불안이 단순히 나이 탓이라는 말만 들었죠. 항상 경계 상태로 지내며 수면은 뒤엉키고 모든 것이 짜증으로 번지는 상태는 결코 강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서적 탈진의 신호입니다. 정신 건강은 여전히 여성들 사이에서 가장 큰 금기입니다. 우리는 참는 법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울음을 삼키고 두려움을 숨기며 속이 무너져도 겉으로는 웃는 법을요. 그렇게 매일매일 표현되지 않은 고통, 치유되지 않은 트라우마, 해소되지 않은 감정들이 쌓여 신체적 증상으로 변합니다. 마음이 더는 숨길 수 없는 것을 몸이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지만 수백 명의 여성이 다시 태어나는 모습을 본 사람으로서 말해줄게요. 도움을 구하는 건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용기입니다. 그것은 성숙함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의 행위입니다. 심리학자에게 가고 정신과 진료를 받고 치료를 시작하는 것은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더 나은 삶을 살기로 결심한 증거입니다. 정신 건강은 단지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웰빙을 기르는 일입니다. 내면의 침묵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단 5분이라도 멈춰 깊이 숨을 쉬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한 3가지를 종이에 적는 것입니다. 용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 당신이 용서해야 할 대상이 있다면 어쩌면 그 대상은 바로 당신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어렵고 고통스러운 결정을 했던 자신, 지금이라면 반복하지 않을 실수를 했던 자신. 하지만 영원히 자신을 비난한다고 과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현재만 파괴될 뿐이죠. 당신은 어제와 같은 여자가 아닙니다. 자기 비판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날 자격이 있습니다. 명상은 단 5분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오래된 노트 한 권으로도 충분합니다. 첫걸음은 작아도 모든 걸 바꿉니다. 그리고 만약 명상, 치료, 감사가 당신의 삶에 영향을 준 적이 있다면 지금 댓글로 적어주세요. 나는 당신의 한마디 한마디를 열린 마음으로 읽을게요. 왜냐하면 당신이 자신의 치유를 나눌 때 또 다른 여성의 치유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니까요. 외모를 가꾸는 것은 허영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어입니다. 정체성입니다. 말 없이 세상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존중한다. 나는 나를 소중히 여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멋진 여성들이 나이가 들수록 자신을 애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기를 멈추는지요. 마치 더 이상 노력할 가치가 없다는 듯이 거울이 무의미해진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비밀 하나 알려줄게요. 당신이 외모를 가꾸는 이유는 남의 시선을 끌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과 다시 연결되기 위한 행위입니다. 당신을 표현하는 옷을 선택할 때, 당신을 생기 있게 만드는 립스틱을 바를 때,
피부를 단순한 동작으로 정성껏 돌볼 때 당신은 당신의 영혼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 있어. 나는 소중해. 마치 자기 돌봄의 모든 행동이 자존감에 뿌리를 내리는 것 같죠. 그리고 그것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당신의 행동을 바꾸고 사람들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스스로를 아름답다고 느낄 때 자신감 있게 행동하게 되고 세상은 당신의 에너지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름다움의 기준을 따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신의 피부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 자신의 몸을 품격 있게 살아내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인생 앞에 어떻게 나서는가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스카프, 좋은 기억을 불러오는 향수, 기분을 전환시켜주는 헤어스타일, 이런 디테일들이 당신의 본질과 다시 연결되게 해줍니다. 진짜 아름다움은 내면에서 시작되지만 의도를 갖고 돌볼 때 바깥으로 꽃피는 법입니다. 그리고 말이죠. 여성이 자신을 위해 꾸밀 때,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자신을 위해 할 때, 그녀는 전혀 다른 빛을 냅니다. 박수갈채도 누군가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녀 자신이 하나의 무대, 하나의 존재입니다. 이제 말해줘요. 당신의 옷장 속 어떤 아이템이 당신을 강인하게 느끼게 하나요? 그걸 입었을 때 내면의 무언가가 불을 밝히는 바로 그 옷. 댓글로 적어주세요. 우리 함께 자존감의 벽화를 만들어봐요. 아름다움에 나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공간, 단지 존재감만이 있다는 걸요. 성숙한 여성의 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의 반항처럼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사람들은 당신에게 쾌락에도 유통기한이 있다고 믿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40, 50, 60이 넘으면 몸은 조용해지고 욕망은 사라지고 섹스는 더 이상 당신의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하지만 제가 모든 진심을 담아 말할게요. 그건 거짓입니다. 그것도 가장 잔인한 종류의 거짓말입니다. 당신의 몸은 여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의 피부는 여전히 소름 돋고 당신의 심장은 여전히 연결을 원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그리고 반드시 활기차고 건강하고 깊은 성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파트너가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쾌락은 당신의 것입니다. 권리도 당신의 것입니다. 불꽃은 줄어들었을 수 있지만 결코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시 불붙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존재감으로, 의식으로, 자유로 떠 섹스는 단순히 육체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적이고 에너지적이며 영적인 행위입니다. 죄책감이나 부끄러움, 두려움 없이 경험될 때 그것은 진정한 젊음의 묘약이 됩니다. 말 그대로 몸은 회복하고 치유하고 활력을 주는 호르몬들을 분비합니다. 엔도르핀, 도파민, 옥시토신. 피부는 빛나고 수면은 깊어지고 자존감은 높아지고 몸은 고마움을 표현하죠. 그리고 당신에게 파트너가 있지만 친밀함이 식었다면 침묵하지 마세요. 대화하세요. 다시 연결하세요. 친밀함은 의도를 가지고 스킨십과 진심 어린 대화로 가꾸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마음을 알아주기만을 바라지 마세요. 당신이 원하는 것, 그리운 것, 기분 좋게 하는 것을 말해보세요. 그리고 파트너가 없다면 괜찮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완전한 여성입니다. 쾌락은 타인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자위는 죄도 부끄러움도 추악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돌봄이고 자기 인식이며 자기 사랑입니다. 당신의 몸은 신성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몸은 존중과 다정함으로 탐험될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성욕 저하, 질건조, 불편함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면 해결책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골반 물리치료사, 성 전문가, 도움을 줄 준비가 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침묵을 답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쾌락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존재감을 느낄 자격이 있습니다. 완전한 생기를 느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가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내면 깊은 곳에 무언가를 일깨웠다면 이 영상을 다른 여성과 공유해주세요. 왜냐하면 이 주제에는 아직도 너무 많은 금기와 침묵, 고립이 존재하니까요. 어쩌면 당신의 친구 중 누군가는 이 한 가지 허락, 쾌락을 다시 느껴도 된다는 허락이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도 미안해하지 않고 당당하게 말이죠. 당신이 무언가를 처음으로 해본 게 마지막으로 언제였나요?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그렇게 빠르게, 미끄럽게, 얕게 느끼게 만드는 건 나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매일 똑같은 경로, 똑같은 행동, 똑같은 대화, 똑같은 두려움, 삶이 반복이 될 때 뇌는 자동 모드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사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상태에 머무르게 되죠. 하지만 여기 당신의 영혼에 다시 불을 붙일 수 있는 진실이 있습니다. 새로움은 젊음을 되찾게 합니다. 말 그대로요. 새로운 무언가를 경험할 때 당신은 기억, 동기, 창의성과 관련된 뇌의 영역을 활성화시킵니다. 당신은 다시 현재에 주목하게 됩니다. 당신은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당신은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으로 가는 새로운 길,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요리, 생전 처음 읽는 장르의 책, 늘 궁금했던 주제의 강의, 새로운 춤, 혼자 떠나는 여행, 옆 도시라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정체된 상태를 깨는 것입니다. 노예는 유연합니다. 경험에 따라 스스로를 재구성합니다. 새로운 것을 많이 경험할수록 당신은 내면도 외면도 더 유연하고 활기차며 젊어집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은 용기 있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기에 늦지 않았어. 나는 여전히 배울 수 있어. 나는 삶에 놀랄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과거에 내 갇혀 있지 않아.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당신이 무언가를 처음으로 해본 게 마지막으로 언제였나요? 지금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용기가 또 다른 여성이 안락한 틀에서 벗어나는데 영감을 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함께 매일매일이 다시 태어나는 기회가 되는 삶을 만들어가요. 당신은 평생 넌 부족해. 네온 이제 나이 들었어. 넌 가치 없어 같은 소리를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며 그 외부의 목소리들이 당신 안의 목소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자신을 멸시하고 스스로에게 가혹하게 대하며 그 거짓말들을 마치 절대적인 진실처럼 믿게 되는 거죠. 멸시하고 스스로에게 가혹하게 대하며 그 거짓말들을 마치 절대적인 진실처럼 믿게 되는 거죠.